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은 그날도 전쟁터 같았다.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고 울리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김나진 수석간호사는 38세의 베테랑으로 15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다. 그녀는 하얀 유니폼을 입고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빠르게 움직였다. 손은 정확했고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오자 나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나진 씨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답답했다. 동료들이 그녀를 휴게실로 데려갔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누군가 주워서 열어보려 했지만 나진이 재빨리 낚아챘다. 그 편지는 그녀가 몇 달 동안 몰래 써온 것이었다. 응급실에서 15년을 보내며 숨겨온 진실을 담은 편지였다. 그녀는 이 나은 의사를 사랑했다. 32세의 젊은 의사 나은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며 나진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4년째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스치듯 눈을 맞추고 밤늦게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다. 나진은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꼭 닫고 앉았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나진아, 이번 주에 좋은 사람 소개받았는데 만나볼래? 그녀는 한숨을 쉬며 엄마 나 바빠라고 대답했다. 가족은 그녀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랐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38세까지 혼자라는 것은 이상한 일로 여겨졌다. 나진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대학 때 처음으로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 그러다 나은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항상 두려움과 함께였다. 만약 들키면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진은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녀는 나은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병원 신입 환영회에서 나은이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다. 나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지적이었다. 그 후로 함께 야간 근무를 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나은은 나진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나진 씨, 저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순간 나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 현재로 돌아와 나진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면 이 편지가 대신 말해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응급실은 다시 바빠졌다. 나진은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은이 복도에서 지나가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나진은 가슴이 아려왔다. 이 사랑을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 나진은 그 미소를 받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은이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보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나진은 동료들 앞에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은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나은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은은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를 풀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진을 안았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나진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또 결혼 이야기를 해. 그리고 병원에서 누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최근에 동료 하나가 나진 씨 요즘 누군가 만나? 라고 물었다. 나진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나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그만 숨기자. 병원도 사회도 변하고 있어? 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나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젊어. 나는 15년을 여기서 일했어. 가족도 동료도 모두 실망할 거야.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나은은 과거를 이야기했다. 대학 때 처음으로 여자를 좋아했지만 가족에게 들켜 큰 싸움이 있었다. 그 후로 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진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다. 나진아, 너는 너무 오래 숨겼어. 이제 나와 함께 당당하게 살자. 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나진은 평소처럼 일했다. 그러나 마음은 복잡했다. 환자를 돌보는 동안에도 나은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후에 동료 간호사들이 수다를 떨었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대.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해. 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다. 자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에 나은과 다시 만났다. 나은은 서류를 보여주었다. 최근 병원에서 LGBT 직원 지원 정책을 논의한다는 내부 문건이었다. 그러나 나진은 여전히 두려웠다. 만약 우리가 먼저 나서면 어떻게 될까? 동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 그들은 밤새 토론했다. 나진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나은아. 아직은 자신이 없어. 나은은 그녀를 안으며 괜찮아, 천천히 가자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나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 사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며칠 후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누군가 나진과 나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나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진 씨, 요즘 나은 선생님과 자주 보이던데? 나진은 웃으며 그냥 업무 때문에 라고 넘겼지만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펼쳤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세히 쓰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며 느꼈던 외로움과 동료들의 무심한 말들, 가족의 압력, 그리고 나은과의 사랑을 솔직하게 적었다. 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은아, 나 편지를 썼어. 만약 내가 보내게 되면 이해해 줄 거지? 나은은 놀라며 왜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다. 나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더 이상 숨기기 힘들어. 하지만 아직은 보내지 않을게. 그냥 마음의 준비야. 그들의 통화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은은 공개하자고 다시 설득했다. 그러나 나진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병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원장실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다. 누군가 LGBT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의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나진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휴게실에서 나은과 마주쳤다. 나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나진은 미소 지으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주말 나진은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나진아, 너처럼 좋은 딸이 왜 아직 혼자야? 나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할 생각 없어.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니? 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편지를 완성했다. 봉투에 병원 주소와 동료들의 이름을 적었다. 만약 내가 쓰러지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이 편지가 대신 말해줄 거야. 나은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나은은 나진의 결심을 눈치챘다. 정말로 보낼 거야? 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야. 그들은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나진은 이 결정의 대가를 알았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며칠 후 나진은 갑자기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다. 가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편지가 발견되었다. 누군가 봉투를 열어보고 내용 일부를 읽었다. 병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편지의 내용이 복사되어 동료들에게 퍼졌다. 김나진 수석간호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15년 동안의 고통 그리고 병원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충격받아 말문을 잃었고 일부는 동정했다. 그러나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은은 회의실에서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즉시 나진의 병실로 달려갔다. 나진은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나은을 보았다. 미안해 나은아. 이제 모두 알게 됐어. 나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함께 버티자.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와 나진에게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가족을 생각해야지. 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게 나야? 38년 동안 숨겨온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원에서는 논란이 커졌다. 일부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의사들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나진은 퇴원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직을 신청했다. 편지의 영향은 점점 커졌다. 언론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병원은 내부 교육을 서둘러 진행했다.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나진은 집에서 나은의 전화를 받았다. 나은은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 나진은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 편지가 병원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내 선택의 의미야. 몇 달 후 병원은 서서히 변했다. LGBT 직원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교육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렸다. 동료들은 나진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일부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나진은 천천히 회복하며 나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손을 잡고 걸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멀어졌지만 점차 연락을 해왔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진은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클리닉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은은 여전히 그 병원에 남아 변화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진은 편지를 통해 얻은 자유를 느끼며 말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나은은 그녀를 안으며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병원은 더 포용적인 곳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나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변화가 진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 그녀의 선택은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족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